안녕하세요. 협업툴 콜라비 만들고 있는 콜라비팀 조용상입니다. 박수 쳐주셨으니까 안 쳐도 되고요. 네. 그리고 협업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 단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협업툴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진짜입니다. 제가 2015년에 네이버에서 B2B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협업툴이라는 거였는데 그때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콜라보레이션, 팀 콜라보레이션,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대표님께서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창업을 했죠. 근데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업툴, 협업도구 두 개를 선점을 해서 컨텐츠를 여기저기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우리 걸 항상 먼저 보이게. 그래서 그 어려운 단어를 제가 만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바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커뮤니케이션과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이 차이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냥 제가 직접 아무나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손을 안 드시니까. 앞에 앉으면 아무래도 또 계속 여쭤보게 되죠. 네.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어떤 게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소통을 하는 거고 콜라보레이션은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네. 콜라보레이션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커뮤니케이션보다 콜라보레이션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개념이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개념이니까요.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그 생각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콜라보레이션은 일단 업무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네. 같이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인사이트 있으시죠? 커뮤니케이션은 컨센서스, 즉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나누는 행위고 콜라보레이션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목적의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내는 행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두 분 다 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컨센서스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행위. 그래서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팀장님한테 내가 보고 올리고 팀장님이 나한테 지시를 한다. 굉장히 심플한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업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협업의 시대가 왔을까요?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폰 11 나왔으면 사고 싶죠? 갤럭시 S10 나오면 사고 싶죠? 그 뒤에 그 접는 디스플레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나오면 또 사고 싶죠? 소비자들은 좀 더 좋은 물건을 원하기 시작했고 그걸 혼자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졌어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같이 일해야 그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협업의 시대가 와버렸고 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하다 보니까 각자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예전에는 조직장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단순한 채널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다수의 사람들과 하게 되는 협업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하죠.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면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양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엄청 문제겠죠. 제가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사 가서 계속 말만 해요. 계속 회의만 하고요. 그런 경험 여기 많으시죠? 나 회사 갔는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회의만 했어. 네, 협업의 시대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애들은 이거 진짜 문제다. 나 개발자인데 개발할 시간이 없어. 나 디자이너인데 디자인할 시간이 없어. 문제다. 라고 해서 협업툴을 쓰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애들은 협업툴 뭘 쓸까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이 무조건 정답일 확률이 높네요.
네, 정답입니다. 슬랙 쓰겠죠. 또 뭐 쓸까요? 답이 나와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네. 또 뭘 쓸까요? 이 두 번째 거 아시는 분? 네, 트렐로입니다. 트렐로 굉장히 많이 쓰죠. 세 번째 거 아시는 분? 세 번째 거는 체크리스트, 할 일 리스트로 하는 아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슬랙은 사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팀 협업 툴 섹션에서 2018년까지 시장을 리딩하던 애들이 이 트렐로와 아사나 이런 것들을 협업 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슬랙 로고가 바뀌었어요. 몇 달 전에. 요 로고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제 로고가 여기 팀 협업 툴이라는 애들이 제 시장을 리딩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애거든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슬랙. 우상단으로 갈수록 시장을 리딩하고 좌하단으로 갈수록 시장에서 퇴보되는 애들입니다. 슬랙 찾아보십시오. 찾는 분에게 제가 100만 원 상당의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라시면 200만 원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없겠죠?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없습니다. 이 영역은 팀 콜라보레이션, G2 클라우드 그리드에서 이제 IT 제품들을 이제 세그먼트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자료인데요. 팀 콜라보레이션 안에 예전에는 슬랙이 있었으나 지금은 슬랙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협업 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분류를 합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흰색 옷 입으신 분의 아까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말씀하셨죠? 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은 함께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협업 툴이 아닙니다. 좀 공감 가시나요? 메신저로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글로벌리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지식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중에서 주 업무에는 4분의 1, 그리고 메신저 메일 답장의 4분의 1, 회의 및 보고의 4분의 1, 그리고 지난 자료를 찾거나 정보를 검색하는데 4분의 1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시간 중에서 하루에 4분의 1만 주 업무에 쏘고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메신저로 일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쪼개져서 일한다고 해요. 평균 15분에 한 번씩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게 팀장님이 너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과물이 있다구냐? 왜 못했냐? 팀장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메신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평균 15분에 한 번씩 방해를 받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집중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몇 분에 한 번씩 방해받는다 그랬죠? 15분에 한 번씩 방해받는다 그랬죠? 근데 집중에 들어가는데 15분이 걸립니다.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다가 방해받고 깨어났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20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잠을 자는 거랑 똑같은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 3단계 수면, 4단계 수면에서 렘 수면으로 접어들어서 완전히 딥슬립을 하죠. 그러다가 모기 한 마리가 탁 와서 아야! 이러고 깨면 바로 딥슬립 합니까? 다시 1단계부터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슬랙을 쓰고 있는 사용자예요. 요 하늘색 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생산성이고요. 그리고 더 색깔이 진한 파란색 선은 이번 주에 있었던 생산성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열심히 일했고 이번 주에도 일했는데 이번 주에 슬랙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된 시간이 요 노란색 박스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멀쩡했는데 생산성이 한 요 반 정도 있었죠. 이번 주에 슬랙을 못 쓰게 됐더니 생산성이 확 오릅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결과가 레스큐 타임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구글에서 슬랙 브레이크업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포스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영어 읽는 게 익숙하신 분들 영어를 읽으시면 되고 번역 보기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메신저로 일하는 걸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식 근로자들은 연속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짜투리 시간은 아예 쓸모없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메신저로 일하는 거에서 탈피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 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기존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던 건 메신저형 협업 툴로 발전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슬랙과 팀스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메일이 가지고 있던 역할 중에서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현재도 이메일로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 옛날에 쓰던 거 우리 너무 구려가지고 지금 좋은 걸로 많이 갈아탔죠. 그래서 구글 G수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이쪽에 계시는 라인웍스에 있는 네이버 메일 뭐 이런 것들로 갈아탔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세대 그룹웨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리고 협업은 어디서 하느냐? 팀 컬래버레이션에서 합니다. 제가 계속 이 영어를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검색하기 쉬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단어가 확정이 났거든요. 팀 컬래버레이션이 그 글로벌하게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팀 컬래버레이션, 팀 협업 툴이죠. 팀 협업 툴 하나, 메신저형 협업 툴 하나, 메신저 하나, 차세대 그룹웨어 하나 요렇게 묶어서 선도시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팀 협업 툴도 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변화를 해왔는데요. 2010년도 초반에는 글로벌리 어떤 서비스가 열풍이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뭐가 열풍이었죠? 이 모양 읽었습니다. 페북이라고 하셨나요? 예? 뭐 어떤 거요? 예? 네. 그러면 그냥 페이스북이라고 할까요? 네. 2010년도 초반에는 소셜미디어가 열풍이었습니다. SNS가 열풍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협업의 중요성이 되게 대두되면서 이것들을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페이스북형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협업 툴들이 페이스북형을 다 카피캣 떠서 이렇게 닮아 있었단 말이죠.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1.4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야머라는 서비스예요. 인수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서비스를 주력 제품군에서 드롭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페이스북 여기 안 써보신 분 있나요? 역시 없죠. 네. 페이스북에서 어제 봤던 컨텐츠 오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쪽은 되게 홍이 좋으시네요. 눈을 반짝이면서 보고 계시고 여기는 이렇게. 그럼 이쪽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여기 앞에 안경 쓰신 분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 쓰시나요? 안 쓰신? 써요. 네. 페이스북에서 어제 봤던 컨텐츠 오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 메신저로만 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역시 호응 좋은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저기 잘생긴 남자분 회색, 내가 과연 잘생겼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회색 마이가 입으신 분? 네. 페이스북에서 어제 봤던 컨텐츠 오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본인입니다. 네. 그냥 저는 위로 그냥 계속 찾아요. 그 방법밖에 없죠. 네, 열심히 내려야 됩니다. 그죠?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검색하면 찾아질까요? 찾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컨텐츠는 제목이 없거든요. 그 본문 안에 있는 뭔가가 키워드가 아무거나 막 걸리겠죠. 이런 플랫폼의 특성 때문에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자료들 바로 어제 봤던 자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협업 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진짜 협업이 가능한 게 뭘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벽에 이렇게 이슈들을 붙여놓고 진행 중, 완료 이렇게 관리하던 방식을 칸반이라고 하는데 이 칸반이라는 방식을 외부로 그대로 올린 서비스가 트렐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트렐로가 했던 시도고요. 우리는 할 일이 중요하잖아. 서로 할 일만 일단 주고받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두고 거기서 디스커션만 해보자. 댓글로. 그게 아사나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렇게 우리가 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플랫폼상에서. 그래서 2018년까지 협업 툴 시장을 이끌었던, 팀 협업 툴 시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의 탑 플레이어들이 트렐로, 아사나 얘네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아마 여기에도 트렐로 사용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6명의 6개월 이상 규모가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혹은 실제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워크플로우들 그냥 이 단위 조그만한 프로젝트에서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죠. 옆 팀 공조도 해야 되죠. 저쪽 팀의 승인도 받아야 되죠. 브랜드 팀에서 정한 브랜드 컬러도 우리 쪽에 다 모든 기능에 다 녹여야 되죠.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체크리스트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워크플로우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낸 게 하나의 페이지 안에 이슈 하나를 같이 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원페이지 협업 툴이 지금은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나와 있고 이 솔루션이 나오자마자 2019년 팀 협업 툴 시장을 얘네들이 다 리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세일즈포스닷컴이 현금으로 7천억 아니다. 인수 대금으로 7천억을 주고 현금으로 8천억 따로 챙겨준 퀵. 그리고 드롭박스 페이퍼 얼마 인수했는지 까먹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벨롭해서 만든 드롭박스 페이퍼. 이런 서비스들이 원페이지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 모델을 처음 대두되고 디스커션 되자마자 개발이 들어가서 개발 완료되는 데까지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현재 6개밖에 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원페이지 협업 툴이 뭐냐면요. 하나의 페이지에 이슈 하나를 담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메일로 공유할 때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만들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처음 보내는 걸 그냥 문서 하나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파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일정도 담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동시 편집되면서 얘기를 하고요. 협업이니까 요청할 일이 있겠죠. 우리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는데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사 좀 해주세요. 자, 디자이너님, 우리 이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는데 예시 시안 몇 개만 디자인 좀 해주세요. 자, 우리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 서버에 올리면 되는지 시스템 환경 좀 알아봐 주세요. 할 일 서로 보냅니다. 할 일이 완료되면 보통 파일의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겠죠. 드래그 앤 드롭에서 던지면 디자인 시안은 이렇게 이미지처럼 파일은 파일대로 정리되게 붙겠죠. 한 번에 일이 끝나나요? 우리 일 중에 한 번에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디스커션을 해야죠. 이러이러한 거 고쳐주세요, 수정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계속 결과물이 버전업 되겠죠. 그러다가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이슈가 종료됩니다. 그게 협업이 기본 단위가 하나가 끝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협업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 협업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이슈라고 보고 그걸 한 페이지에 담아내서 보면 원페이지 리포트를 보듯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지금 이거 텍스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정이 있고 내용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할 일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네. 이거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10초면 다 보겠죠? 누가 봐도 10초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님들이 항상 한 페이지로 정리해와, 원페이지 레포트로 가져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현대 문명을 거치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아직까지 원페이지 레포트보다 더 빠른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맨날 원페이지 레포트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협업의 결과물이 원페이지 레포트로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집중할 때 충분히 집중하고 돌아와서 어떤 게 지금 업데이트 됐나 볼 때 한눈에 보이겠죠. 그렇게 집중할 시간을 늘려나가는 게 이 원페이지 플랫폼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원페이지 레포트, 원페이지 협업 툴에서 협업을 하게 되면요. 새로운 소식이 왔을 때 메신저는 어떻습니까? 건 바이 건으로 최신 순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최신 순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슈별로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 묶어서 알려줄 수 있겠죠. 이슈별로 커뮤니케이션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 이슈들 중에서 나를 몇 번 언급했는지, 요 아이콘 골뱅입니다. 그 옆에 체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내가 요청했거나 내가 받은 할 일이 그 할 일에 대한 업데이트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 해줘야 되는 건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은 따로 이렇게 오른쪽에 배지를 달아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리스트들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누르고 싶으세요? 요거 제일 먼저 누르고 싶으시죠? 맨 위에 거. 이게 내가 관련된 게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죠? 그럼 나한테 중요한 거 이거부터 눌러서 들어갑니다. 눌러서 들어가면 요 화면 나와요. 요 화면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노란 점 보이십니까? 스크롤이 많겠죠? 쭉쭉쭉쭉 내리다가 노란 점 딱 보이는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날 언급했거나 내 할 일, 내가 요청한 할 일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거나 나한테 의사결정 요청한 게 저 노란 점이에요. 쭉쭉쭉 노란 점 보이면 답변하고 쭉쭉쭉 결정해주고 쭉쭉쭉 좋아요 눌러주고. 네.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희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 환경에서는 파일을 텍스트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을 한번 죄송합니다. 그 파일 찾을 때 잘 안 찾아지시잖아요. 왜 안 찾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그런 것 같으시죠? 그 뒤에 있으신 분은 어떠세요? 파일 찾을 때 잘 찾아지시나요? 위치를 몰라서. 그죠. 네. 검색해도 파일은 잘 모르고 위치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협업 환경에서는 파일명을 내가 안 정해요. 다른 사람이 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의미를 각자 다른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 기획서라고 검색해서 못 찾았어요? 설계서 검색해서 못 찾았어요? 파일 이름이 영어로 와이어프레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협업 환경에서는 그래서 파일명 검색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지 말고 콜라비 내에 있는 이 아까 이슈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정보의 종류별로 다 나눠서 우리가 제공을 할 테니까 내가 어제 했던 할 일이 먼저 떠올랐다면 할 일만 모여진 곳에서 할 일에 연결된 이슈로 접근해서 이슈에 연결된 파일을 찾는 겁니다. 이미지가 먼저 한 장 떠올랐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미지만 모여져 있는 곳에서 스크롤 한두 번 내리다가 이슈로 접근해서 연결된 파일을 찾는 거죠. 신박하죠? 이게 우리가 기억을 찾아가는 멘탈 모델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단서를 하나 떠올리고 중요한 정보를 접근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기억을 찾아가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요. 실제 콜라비 유저들은 찾으려고 클릭을 한 순간 딜레이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8.94초 내에 원하는 자료를 다 도달합니다. 그럼 저희 서버에서 뭐 딜레이하고 뜨고 자시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실제 시간은 몇 초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자료 검색 시간이 나옵니다. 또 저희는 시간을 돌려드렸네요. 여기 관리자이신 분 계신가요? 나 실무자 아니고 관리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 관리자이십니까? 실무자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서. 네. 관리자십니까? 했었습니까?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자분들이 실무자분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겁니까? 일이 어디까지?
그렇죠? 실무자분들 엄청 짜증나죠? 물어봤던 걸 맨 하루에 몇 번씩 물어봐요. 그거 어디까지 됐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맨날 물어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장난 아닐 거예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관리자분들은 더 피곤합니다.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피곤하겠죠? 그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슈의 진행 상황을 클릭 한 번만 하면 칸반에서 발의된 게 몇 개, 진행 중인 게 몇 개, 지금 일시중지돼서 펜딩된 게 몇 개, 완료된 게 몇 개, 한눈에 보이잖아요. 왜? 모든 데이터가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모든 방법으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관리자들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트렐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거죠. 칸반으로 진행 상태를 한눈에 보고 싶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실무자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여기 있는 실무자, 아까 그 잘생기신 분 실무자이신 것 같은데, 실무자, 제가 멀고 도수가 안 좋아서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잘생기신 분. 실무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떨어진 일. 내 할 일만 관심 있죠? 모든 협업 공간에 있는 모든 이슈들에 나한테 떨어진 일들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A 팀장은 이거부터 해달라, B 팀장은 이거부터 해달라, 여기 과장님은 이거부터 해달라.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거부터 해야지. 내 우선순위가 있죠. 드래그 앤 드롭에서 우선순위 정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완료되면 완료시키면 되고요. 그럼 그 완료된 게 아까 이슈의 완료로 찍힐 거고, 거기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고 이슈를 완료시킬 거고, 그 이슈가 완료되면 관리자분이 진행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게 협업 툴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메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백단까지는 메일 연동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기업 고객이 하나 들어오면 그거 물고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거까지 완료를 시킬 생각이고요. 여기 대기업 고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메신저 연동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메신저가 기본적으로 휘발이라고 봐요. 메신저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다시 찾을 용도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발로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를 꼭 사용을 한단 말이죠. 할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그냥 아무 이슈도 없는 디스커션 메신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디스커션으로 하다가 이걸 결국에는 히스토리컬한 걸로 옮겨놔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 이제 잘생기신 분과 저와 대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대리라고 하시죠. 김대리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떨까요? 그럼 요건 요렇게 해볼까요? 이거 이슈로 한번 띄우시죠. 그럴까요? 쭉 긁어서 이슈 발의 누르면 이슈 탁 뜨고 이때까지 했던 대화가 오른쪽 히스토리로 떠. 굉장히 좋죠. 요것도 백단까지 지금 만들어서 사실 이제 또 대기업 고객 하나 물면 사실 2020년도 저희 제품 로드맵으로 나와 있는데 대기업 분들이 이걸 너무 원하셔가지고 아마 좀 더 빨리 제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인력들이 잘 만든 협업 툴입니다. 저희의 핵심은 협업 툴은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요. 이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가 병목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할 일을 진행을 했는지, 할 일을 완료일 내에 수행을 했는지, 디스커션은 어디서 가장 많이 되는지, 문제가 뭔지, 의사결정이 문제인지, 실무자가 문제인지 다 들고 있겠죠. 콜라비는 다 들고 있겠죠. 그 정보를 할 일이라는 파일이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래 받고 디스커션 얼마나 많이 했고 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 그 안에서 몇 번을 조회를 했고 하는 행동 데이터까지 저희가 추출합니다.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입력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협업 툴 내에서 협업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실제 일을 했던 시간까지 재면서 행동 데이터를 뽑아서 섞는 거죠. 그걸 AI에 돌리면 ERP 이후에 20년 동안 실패했던 모든 비즈니스 솔루션이 망했던 원인. 데이터가 없어서.
지식관리 시스템 망했죠? 왜 망했죠? 아무도 지식을 안 올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망했죠? 왜 망했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망했죠? 왜 망했죠? PM이 리스크가 있던 것들을 열심히 올려야 되는데 데이터 안 올리니까. 올릴 필요 없죠? 저희가 데이터 다 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솔루션에 저희가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저희랑 계약을 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실제로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협업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샘플링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각 직원별로 제 오른쪽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오늘 일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신이 오늘까지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은 할 일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기준은 이 회사 내에서 이 사람이 속한 프로젝트 내에서 병목을 일으키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이걸 빨리 했을 때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서 할 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공유했던 내부 파일들은 이런 거고요. 비슷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던 정보들은 이런 겁니다. 를 같이 추천합니다. 신세계죠? 네. 좋은 표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업 툴이란 단어를 그 단어조차 없던 시대여서 제가 이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유럽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협업툴이 유럽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세계 최대 커뮤니티죠. 여기 구글 연사가 와 계신데 스타트 그라인드 유럽에서 저희가 탑 10이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프랑스에 가서 또 검증을 해봤더니 펠스앤코에서 또 우승을 했고요. 유럽 최대 엑셀러레이터인 스타트업 사우나 정식 배치 팀이 돼서 베를린의 큐브테커 페어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랑의 의미는 딱 요 정도까지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 모델이 의미 있다. 워킹한다. 실제로 효율성을 낼 수 있다. 요 정도의 의미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 문의가 오는 건 거의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 30위권 내의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현재 계약이 된 곳도 있고요. 계약이 곧 될 곳도 있고요. 유저 수는 뭐 최대 10만 명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명짜리 회사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2시간 잤고요. 오늘 그 대기업 계약한데 교육 새벽에 갔다 와서요. 사무실 들어가서 30분 더 자고 지금 나와서 이거 하고 있고요. 들어가면 또 이제 또 굴지의 S사 또 뭐 줘야 되고요. 이제 컨설팅 펌이랑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콜라비로 한번 협업을 해보시면 정말 효율성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팀 협업 툴이잖아요. 아까 그 장표 보셨죠? 팀 협업 툴 하나, 그리고 메신저형 협업 툴 하나, 차세대 그룹웨어 하나 이렇게 조합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섹션에 대한 이지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출신이다 보니까 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대표님과 딜을 해서 라인웍스랑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기업 내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한테 유리하게 이제 이걸 같이 구축도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더 싸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콜라보가 현재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인웍스가 일본 시장 메신저 시장 지금 1위 하고 있는데요. 유료 메신저 시장. 그 일본 시장을 뚫어낸 게 사테라이토라는 리셀러입니다. 이제 일본 시장은 리셀러, 즉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안 사요.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뚫기가 힘들었는데 라인웍스를 이제 초기에 뚫어내 줬던 회사가 사테라이토고, 이 사테라이토의 100% 자회사가 이제 사테라이토 회장님이 이 메신저 시장의 일본 시장은 포화 상태다. 이제 다음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선택을 해서 저희 협업툴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 총판 계약이 완료가 됐고 지금 아마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시장도 진출을 합니다.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슬랙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알고 계시죠, 다들? 슬랙의 성장 속도입니다. 원페이지 협업 툴 중에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한 개 플레이어만 그냥 제가 아무거나 그냥 꽂았어요, 유명한 거는. 그게 슬랙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엄청 빠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답 중에서 이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아직 글로벌 시장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거 말고 킵을 써보시고요. 드롭박스 페이퍼를 써보시고 저희 거랑 비교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협업 지원, 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에 이렇게 문서처럼 생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저희보다 편리한 기능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협업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유럽에서 인정받은 모델로 한국에 가져와서 대기업 시장 먹고 일본의 총판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여기는 마케팅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현재 저희 그 서비스는 퍼블릭 사스는 미국 법인, 델라웨어 법인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결제를 하시면 미국 법인이랑 같이 계약을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따로 저희가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3년이든 1년이든 구축이나 프라이빗 사스를 하시면 국내 법인이랑 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혹시 투자자는 안 계시죠? 그럼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한테 M&A 요청을 주신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저는 이제 네이버 웍스 쪽의 UX 마케팅 전략, 사업 전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시절에 저한테 전략을 알려주신 사부님이 여기 김한선 CSO님. 라인웍스 전략을 하시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가셔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또 제품도 협업툴 제품군이죠. 거기서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 하시다가 야, 내가 라인웍스고 마이크로소프트고 다 해봤지만 결국 콜라비가 최고다 해서 오신. 이게 사실일지는 나중에 밖에 나가셔서 데스크에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오신 분이고요. 저랑 한 14년 동안 합을 맞췄던 CTO님과 함께 그리고 일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멤버들은 뭐 프랑스인도 있고 뭐 NC소프트 실장 출신 분도 평개발자로 와 계시고 출전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런 소수 인원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시간을 지켰나요? 아니면 좀 모자랐나요? 괜찮나요? 질문 받아도 되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신가요? 눈빛이 질문이 있으신 눈빛인데. 혹시 일감 단위로 이슈 단위로 관리를 하시는데 네. 혹시 이슈 지난 과거에 대한 이슈들을 좀 찾아보고 싶을 때는 네.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되게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작성한 이슈라는 메뉴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가령 내 할 일을 통해서 이슈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슈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파일 찾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난 단서를 통해서 그 단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쭉 내린 다음에 관련된 이슈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점은 여기 앞에 있는 데스크에 가셔서 콜라비 데스크 찾으셔서 거기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명함 교환하시면 아마 저희 CSO님, 이사님이 따로 연락드리고 또 설명을 따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시면 제 명함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명함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세션이 되고요. 이번 마지막 세션은 종류의 구글 문제죠.